오늘 수업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저장 장치에 암호를 걸자. 저장 장치 암호를 걸자 이거예요. 그리고 탐색기. 탐색기. 탐색기라는 게 뭐냐면 내 컴퓨터를 실행하잖아요. 자, 여기에서 내 컴퓨터를 실행하면 뭐가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 뭐 여기 문서도 클릭해 볼 수 있고 또 여기 보면 또 C 드라이브도 클릭할 수도 있고 C 드라이브도 클릭할 수 있고 D 드라이브도 클릭할 수 있고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클릭하면 뭐가 나타나거든. 여기 뭐가 나타나거든.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타나거든. 그럼 얘가 뭘까? 제가 뭘까? 궁금하실 수도 있고 에이 내가 저거 열어봐서 뭐해 괜히 또 만져서 고장나면 어떻게 하지? 하고 겁이 나서 안 만지는 경우도 있고 근데 내가 저장한 데이터는 내가 열어볼 줄 알아야죠. 그럴 거 아닙니까? 내가 저장한 데이터를 모르면 어떻게 돼? 못 찾잖아. 그럼 찾아봐야죠. 어디에 뭐가 있는지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탐색기라 그래요. 내 컴퓨터를 실행했는데 이게 탐색기라고. 탐색. 영어로는 익스플로러라 그래요. 익스플로러. 탐험한다는 뜻에. 아마존 강에 뭐가 있는지 탐험하러 다니잖아요. 탐험가들이. 그게 익스플로러예요. 예. 근데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있거든.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거 열리는 거 이거. 이건 아까부터 대기 중이야. 그래서 네이버가 좀 불안정한 것 같은데. 예,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좀 불안스러워요. 굉장히 뭐가 불안스러워요. 그러면 원래대로 돌려놓고 원래대로 하면 뭐가 되냐면요 이 인터넷을 초기화시키는 거예요. 인터넷을 초기화시키는 거예요. 삭제 중 하니까 좀 기다려봐야 되겠죠. 얘는 인터넷을 탐험하러 다니는 프로그램이야. 그래서 인터넷 익스플로러야. 그 다음에 그냥 내 컴퓨터를 탐험하는 거는 탐색기라고 해놨어. 익스플로러라고 하면 되는데 우리말로 쓴다고 탐색기라고 표현됐어요. 여기는 하드 디스크도 있고 USB 메모리도 있고 이런 게 있어요. 이걸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게 윈도우 탐색기야. 인터넷 탐색기도 있고 인터넷 탐색기를 뭐라고 부른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 다음에 내 컴퓨터를 탐험하는 찾으러 다니는 건 윈도우 탐색기.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갖고 있는 내 USB 메모리에 내가 갖고 있는 내 USB 메모리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얘를 더블 클릭하면 열리죠. 근데 내가 이걸 잃어버렸어. 그럼 누군가가 제 걸 주워가지고 열어볼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안에 제 개인정보 다 들어있단 말이야. 이거를 열어보면 안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안 잃어버린다. 둘째, 못 열어보게 막는다. 못 열어보게 막는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제 거 보시면 자물통 그려져 있잖아요. 얘는 자물통이 없는 데는 자물통이 그려져 있잖아요. 이 자물통 그려져 있는 게 뭐냐면 암호로 막아놨다는 뜻이에요. 암호로 막아놨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막을 수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하실 줄 아셔야 돼 또. 이렇게 막아놔야 돼.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제가 USB 메모리 하나 꽂아놨어요. 요거요. 이 더블 클릭하면 열리거든요. 이 안에 데이터가 들어있어서 상관은 없어요. 데이터가 들어있어서 상관없으니까는 얘를 암호를 한번 걸어 볼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비트 락커 켜기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 강의실 컴퓨터에서는 안 돼요.
제자리만 돼요. 여러분 이거 한번 실행해 보실래요? 시작 누르시고 내 컴퓨터 있잖아요. 내 컴퓨터 여기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 해보세요. 지금 내 컴퓨터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속성 이렇게 뜰 거예요. 이렇게 이게 뜨는 걸 확인하셔야 돼. 이 컴퓨터 안에 윈도우가 깔려 있잖아요. 윈도우 버전을 알아야 돼. 윈도우 버전. 윈도우 7인지 윈도우 7인지 요즘 나오는 윈도우 10인지. 근데 윈도우 10을 쓰시는 분은 바탕화면에 내 컴퓨터가 있을 수도 있고 평상시에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럼 이제 시작 버튼 눌러서 여기서 하셔야 돼. 여기서 하셔야 돼. 그러니까 찾기가 또 어렵죠. 그렇죠? 예. 근데 하여튼 간에 윈도우 7인데 여러분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그 옆에? 여러분 컴퓨터에는 윈도우 7 홈 프리미엄이라고 써 있죠? 홈 버전이라고 홈. 저는 얼티밋 버전이고요. 얼티밋 버전이고. 버전이 달라요, 지금. 저는 64비트고 여러분은 32비트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거는 상관은 없는데 이게 홈 버전에서는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기다 암호를 걸려 그러는데 어떻게 암호를 걸려 그랬냐면 비트라커라고 하는 비트라커 기능을 사용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얘는 윈도우 7에서 아까 보니까 얼티밋 버전이라고 있죠. 얼티밋 버전 그리고 윈도우 10에서는 프로페셔널 버전 에서만 작동돼요. 홈 버전은 안 돼요. 그러나 제가 여기에서 얼티밋 버전에서 비트라커 기능을 이용해서 암호를 걸어 놓으면은 홈 버전 컴퓨터에서 꽂으면 암호를 못 맞추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비트라커 기능을 이용해서 암호를 설정하려면 윈도우 7에서는 얼티밋 버전, 윈도우 10에서는 프로페셔널 버전이 돼야만이 그 기능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윈도우 7 프리미엄 홈 프리미엄이야, 홈 버전이야. 그러면 얼티밋 버전이 뭐야? 비트라커 기능을 이용해서 암호를 설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다른 컴퓨터에 와서 비트라커 기능을 이용해서 암호를 설정해 놓은 걸 설정을 해 놓을 수는 있다 이거죠. 그거를 집에 가서 사용을 할 수는 있어요. 예.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컴퓨터에 가서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누르면 포맷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오른쪽 버튼 누르면 포맷하고 나오는데 비트라커 켜기라는 말이 없죠. 홈 버전은 이게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럼 제가 여기다가 오른쪽 버튼 눌러서 비트라커 켜기라고 한번 눌러볼 거예요. 이거 누르면 비트라커를 설정한대요. 지금 여기 보니까 뭐 여기 조금 전에 다시 한번 요구사항을 좀 열어보려고 그래요. 요구사항을 하드웨어 요구사항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이거를 하려면 USB 메모리 뭐 1.2 이상이 없으면 안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파티션이 어쩌고 저쩌고 돼 있고 뭐가 돼 있고 되게 어려워요. 말 자체는 되게 어렵게 표현해 놨어요. 예. 신경 안 쓰셔도 돼. 그냥 암호만 걸면 돼. 암호를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하고 암호를 내가 만들어.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 큰일 나요. 나도 못 쓰는 거지. 내가 암호를 걸어도. 그러니까 내가 잘 쓰는 암호가 있잖아. 그거를 여기다 설정을 해야죠. 다음 누르면 얘를 이제 기다려 보시면 뭐가 나타날 거라. 동글동글 여기 나왔네요. 이제 혹시나 이 암호를 잊어버리면 또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복구할 수 있는 키를 하나 저장을 해 놔야 돼. 여기 인쇄 누르면 프린터로 인쇄가 되니까 하는데 그냥 저장을 해 놓으려고 그래. 저장. 되게 복잡하죠? 되게 복잡해요. 예. 요거를 제가 저장할 거예요. 다음 이제 암호화 시켜야 돼요. 이 안에 데이터가 들어있든 안 들어있든 상관없어요. 데이터가 안 들어있으면 이제 데이터를 넣어주면 보호가 되는 거고, 데이터가 들어있으면 암호화 시켜서 보호하는 거고, 알아서 해줄 거니까는. 자, 암호화 시작을 누르는데 이제 암호화 거는 거예요. 지금 암호화 시키는 중이에요. 그 속도가 어떤가 보세요. 속도가 제가 16기가짜리 쓰거든요. 요거 16기가인데 1%, 2%도 아니고 0.3%, 0.4%죠. 1% 되려면 한참 가야 되고 100%까지 오려면 과연 우리 수업 시간이 끝날 때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128기가짜리 집에서 제가 했거든요. 한 2시간 걸리더라고요. 오래 걸려요. 128기가 2시간이면 16기가 금방 하지. 그러면 그 파일별로 다 암호가 걸리나 보죠? 파일별로 얘는 파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그런데도 그렇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파일에다 암호를 거는 게 아니라 이 USB 메모리 공간마다 암호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뭔가를 저장할 거 아닙니까? 그럼 저장한 자료 자체가 암호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 저거 해놓으시고 요거는 지금 현재 하는 거고요. 얘는 암호를 지금 걸어 놓은 거예요. 걸어 놓으면 이렇게 자물통 그림이 생긴다고. 얘도 얘를 켜가지고 암호를 걸면 좋은데 저 혼자 쓰는 게 아니잖아. 이거는 여기는 선생님들이 같이 쓰는 공용 컴퓨터니까 제가 암호를 걸어 놓으면 다른 선생님 못 쓰잖아요. 안 되지. 그러니까 내 것만 내가 쓰는 것만 암호를 걸어 놓으면 돼. 2% 넘어갔어요. 용량이 작으니까 금방 끝나는데요. 제가 4테라 외장하드를 4테라 외장하드 암호 거는데 비트라커 이용해서 암호화 하는데 이틀 하더라고. 이틀간 암호를 걸더라고요. 용량이 크니까 8테라짜리 8000기가짜리 암호를 3일 하다가 다시 그냥 지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들어있는 경우는 암호화가 중간에 하는 중에 중지시키고 뺐다가 다시 꽂으면 다시 암호화를 또 시켜요. 못 써요. 암호화를 한번 명령 걸면 끝날 때까지는 못 써요. 얘를. 그 제가 중간에 이제 뺄 거 아닙니까? 빼서 저희 집 컴퓨터나 여기 컴퓨터도 꽂으면 암호화를 거는 중이었잖아요. 그러면 못 써요. 계속 암호를 걸어서 마무리를 져야 돼요. 다행히도 얘는 비어 있으니까 그냥 포맷하면 돼요. 근데 얘는 포맷하면 안 되잖아요. 데이터 다 지워지잖아요. 얘는 데이터 들어 있으니까. 그래서 비트라커는 언제 거는 게 좋으냐면 외장하드나 USB 메모리를 새로 샀을 때 아무것도 안 들어 있을 때 이때 암호화를 걸어 놓고 작업을 하는 게 좋아요. 중간에 여차하면 취소 걸고 포맷하고 다시 쓰면 되니까는. 데이터가 들어있는 걸 갖고 암호화하다가 중간에 멈춰버릴 수는 없잖아요. 중간에 멈춰버리면 작동이 안 될 수도 있고 고장이 날 수도 있으니까는. 예. 얘는 이제 끝날 때까지 기다려봐요. 암호 해놓은 거를 그럼 해제하는 건 쉬워요. 암호화하는 거 요거는요. 여기서 이제 암호화 관리로 들어가서 제거 그건 간단히 제거를 해가지고
물어보겠죠. 암호가 뭐냐? 그럼 암호 뭐다? 그럼 휙 하고 제거돼요. 금방. 제가 예, 제거는 금방 돼요. 근데 암호화 하는데 오래 걸려. 죽어. 지금 보시다시피 16기가가 요 정도 속도인데 USB 메모리가 좀 느린 것도 있죠. 여기 용량이 큰 거는 더 오래 걸리니까 3일 했는데 10% 가더라고. 3일 했는데 10%. 그뭐 100%까지 다 하려면 30일 걸리는 거야. 어쩔 때는 계속 틀어놔야 되잖아. 계속 컴퓨터를 끄지 않고. 그러니까 불편한 건 있죠. 그러면 보세요. 제가 이걸 뺐다 한번 꽂아 볼게요. 예. 암호화 거는 거를 이제 꽂았잖아요. 새로요. 이제 지금 뺐다가 다시 꽂았는데 이거 이제 인식을 해야 되겠고요. 가장 좋은 거는 폴더별로 암호를 거는 게 아니라 통째로 암호를 걸죠. 통째로 암호 거는 거는 누가 해주는 거다? 윈도우가 해주는 거니까. 윈도우가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윈도우를 개발한 MS사가 직접 개발해서 만든 거니까 아무런 부작용이 없다는 얘기죠. 이걸 이용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엑셀 문서를 작성하거나 아래양을 문서를 작성하게 되면은 거기다가 중요한 내용 같으면 암호를 걸어야죠. 예를 들면 이런 문서가 있는데 어디 갔느냐, 요런 문서가 있단 말이에요. 요런 문서 얘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봐야 되는데 암호 걸려있어. 문서 자체 그럼 못 여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이런 거는 더블 클릭하면 열린단 말이야. 어? 왜 컴퓨터가 더블 클릭을 하면 얘는 그냥 열리죠. 암호가 안 걸려 있으니까. 그것도 깨졌다. 이건 깨졌고. 자,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문서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거야 그냥 뭐 쓰면 되는 거죠. 이런 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것도 깨졌네. 어제 그 바이러스 걸린 거를 복구하다가 이렇게 깨진 경우가 생겼네요. 이거는 이제 제대로 보이죠. 그렇죠? 예. 이런 거. 깨진 거는 이제 못 쓰는 거죠. 바이러스에 감염돼 가지고요. 다 지워졌어요. 이 많은 양이 다 지워졌는데 이거를 제가 복구했거든요. 복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삭제된 거니까. 근데 이제 삭제되는 복구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복구가 안 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다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나름 테스트 해가지고 다 확인했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생겼네요. 이런 경우에는 예, 이건 다 남아있네. 그렇죠? 다행히도 깨지지 않고 이건 살아있네요. 그럼 5년 전 거 이제 옛날 거요. 제가 다 담아놓은 거가 이제 보니까 다 깨져 있으면 그 복구해가지고 복구된 것만 쓰면 되나? 그렇죠. 깨졌다는 얘기는 한글 2015로 작성한 문서인데 얘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봤더니 괜찮지? 글자가 보이면 괜찮은데 글자가 안 보이고 조금 전에 이상한 메시지가 나타나. 그럼 깨진 거거든요. 그런 게 맞. 그거는 이제 못 쓰는 거지. 못 쓰는 거지. 원본은 집에 있어요.
집에 있는 컴퓨터에 보관을 해놨는데 여차하면 이제 거기 있는 거 꺼내 와야지. 여기에는 이제 또 정리 못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거 이제 정리하느라고 이렇게. 그러니까는 일이 복잡해지는 거죠. 일이 복잡해져. 잘못해서 바이러스 감염돼 갖고 다 지워지면은 이렇게 글자가 보여야 되는데 글자가 안 보이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꽝 되는 거죠.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글자가. 지금 15% 정도 가고 있대요. 15.56%. 100%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좀 기다려 봐야 되겠고요. 안 되면 뭐 집에 가서 제가 마저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윈도우 탐색기 활용하는 방법을 공부할 건데요. 여기 컴퓨터를 실행해 보시면 내 컴퓨터 바탕화면에 있는 내 컴퓨터를 실행하던 실행해보면 이렇게 뜨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이렇게 돼 있나요? 여기 이렇게 나눠져 있나요? 이렇게 칸이 나눠져 있나요? 아니면 얘가 통으로 돼 있나요? 자, 이거 나눠볼 수 있어요. 이거 나눠보실 수 있어요. 어딘지 아시겠죠? 제가 뭐 눌렀는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주 큰 아이콘, 그러니까 미리 보기 창을 숨기면 크게 나타나고 미리 보기 창을 선택을 해서 보이면 얘가 갈라지고 나눠지는 거니까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거죠. 자, 보세요. 여기에는 아주 큰 아이콘은 아주 말 그대로 크게 보이는 거고, 큰 아이콘, 보통 아이콘, 작은 아이콘, 목록은 뭐예요? 여기 하드 디스크, 여기는 이동식 디스크, USB 메모리 같은 거, 자세히 보는 거, 현재 얼마큼 용량이 남았다 이렇게 보이고, 나란히 보기, 내용 보기.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파란색이 보이면 뭐다? 아, 이거 데이터가 들어있는 영역이구나. 이쪽은 뭐다? 비어있는 영역이구나. 이렇게 보면 모르잖아. 그래서 얘는 꼭 이렇게 봐요. 제 습관이.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보시면 라이브러리라고 보이세요? 라이브러리. 여기 사진이라고 있어요. 사진. 사진에 가시면 사진 샘플이라고 있을 거예요. 얘를 한번 열어보세요. 저처럼 이렇게 보이는지. 이렇게 보이는지 어떻게 보이는지. 이때 이거를 이렇게 보면 모르죠. 국화라는 게 뭐지? 근데 이거를 큰 아이콘 보면 아, 이렇게 생겼구나 알 수 있죠. 이거를 작은 아이콘으로 보면 국화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 옆에 있는 미리 보기 창이라고 있잖아요. 미리 보기 창. 미리 보기 창을 보시면 클릭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오른쪽 크게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보기를 원하시는 분도 있거든. 미리 보기 창이 없을 때는 얘를 큰 아이콘으로 봐야 되고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아이콘별로 보면 큰 아이콘, 작은 아이콘을 이렇게 보면 어떤 형태가 되느냐? 이 그림을 매번 보여야 되잖아요. 본래 영상이나 그림이나 사진 같은 경우는요, 압축되어 있어요. 보따리로 묶어놨단 말이야. 그래서 누가 이렇게 딱 갖다 대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를 클릭하면 보따리를 풀어서 착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클릭하면 지금은 클릭하자마자 착 보이죠? 그 정도는 컴퓨터가 하지. 그런데
얘를 큰 아이콘으로 보면 매번 그림이 펼쳐져 있잖아요. 매번 그림이 펼쳐져 있잖아요. 이게 힘들까요? 이게 힘들까요? 어느 게 수월할까요? 컴퓨터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사람이란 사용자가 뭐런 명령을 걸었는데 이렇게 보라고 하는 게 컴퓨터 입장에서 수월할지, 이렇게 보라고 하는 게 컴퓨터 입장에서 수월할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얘는 그냥 이름만 보여주면 되는데 이렇게 보라고 명령 걸면 컴퓨터 입장에서는 안에 있는 거를 다 펼쳐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얘가 버겁지. 요즘 컴퓨터가 좋아서 그런 거지. 아, 그러나 컴퓨터가 안 좋은 사람도 있잖아. 아주 오래된 컴퓨터들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보라 그러면 컴퓨터 미치죠. 컴퓨터 입장에서는 누굴 죽이려고 이러냐 이거지.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보고 대신에 내용 미리 보기 창을 누르는 거예요. 미리 보기 창을. 그래서 필요할 때 보면 되잖아. 한꺼번에 보이는 것보다는 하나 보여주는 게 좀 수월하지 않아요? 이렇게. 그래서 보는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요즘 컴퓨터는 굳이 이렇게 미리 보기 창 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클릭하면 요 밑에 떠요. 요 밑에도 뜬다고, 조그맣게 화면 밑에도. 그렇죠. 여기 보시면 여기 뜨잖아요. 여기 제가 클릭하면 여기 뜨잖아요. 펭귄하고 뜨잖아. 여기 뜨잖아. 그러니까는 굳이 걱정을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요즘 컴퓨터는 성능이 좋으니까 그림은 미리 보고 이렇게 보이는 상태로 보이는 게 좋겠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비디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목록으로 보는 것보다는 아이콘으로 보면 아, 뭔지 몰라도 이런 영상이 들어있나 보다 라고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음악은 어떨까? 음악은 이게 음악이래요. 이게 노래야. 근데 보시면 카림바란 노래인데 그림이 보이죠? 이거는 피아노 곡인가? 뭐 피아노 이렇게 연주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얘는 뭔지 모르겠고, 이게 표지 그림이죠. 음반 표지 그림. 과거의 노래는 노래로 끝나는데요. 요즘 노래는 어떻게 되냐면 노래에 가수 이름이 들어가기도 해요. 가수 사진이 들어가기도 해요. 예전에 영화 보니까 그렇게 해놨더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숨겨놓은 거야. 어떤 정보인데 뭐는 숨겨놓은 거야. 그게 바이러스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어떤 뭐 돈이 되는 어떤 뭐 이런 정보가 될 수 있는데 어디에 저장해 놨는 걸 봤더니 사진에다 저장해 놨더라고. 사진에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이니까 노래에다가 사진에다 저장했어. 그건 사진에다. 이렇게 보면 사진이니까 아까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이는데 이건 겉으로 보이는 거고 그 속에 뭔가 들어있는 거야. 영화에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요. 지금 보시면 분명히 노래인데 노래 그림이 보이죠? 더블 클릭하면 노래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가수들 부르는 노래들 있잖아요. mp3 노래. 그런 거를 이렇게 목록을 보면 거기에 가수의 뭐 자켓, 그 앨범 자켓이라든지 가수 사진이 보인다든지 그렇게 나타나요. 그럼 어떻게 보느냐가 좋은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는 거야. 이렇게 보는 게 좋은지 저렇게 보는 게 좋은지. 저 같으면 이렇게 봐요. 자세하게 좀 봐요. 그래서 앨범은 닌자 튜나라는 제목은 카림바고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봤는데 저는 이거를 집에서는 또 자세히 보면 이 사진은 크기가 얼마짜리고 날짜가 언제 작성이 된, 그림이 언제 작성이 됐다고 하는 거고, 또 밑에 보시면
밑에 사진 크기란 말이 나와요. 사진 크기 1024 곱하기 768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 안에 사진을 갖고 다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사진을 찍었다 이거야. 근데 보세요. 사진이 지금 67개나 있는데 사진이 안 보이죠? 이제 서서히 보이잖아. 서서히 보이죠? 이 사진 한꺼번에 보여주기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요거 사진 클릭해 보니까 2000에 3000이래. 아까보다 용량이 커. 3000에 2000 용량이 커. 그러니까 이 많은 사진을 한꺼번에 재생해서 쫙 보여야 되는데 이거 더블 클릭하면 사진이 안 나오나? 아, 이거 깨졌다. 이거 깨졌네. 이거 사진이 깨진 거예요. 안 나오죠, 지금요. 제가 복구한다고 복구했는데 깨진 거야. 이거는 이제 사진이 보이는데, 여기는 보이는데, 이거는 깨진 거야, 이 부분은. 이 부분은 깨진 거야. 이거 못 쓰는 거죠. 이만큼 못 쓰는 거야. 그럼 다른 사진을 좀 볼까요? 이거 보이죠? 이거 사진이 보이죠? 그렇죠? 예. 이것도 나타나는데 시간이 걸리죠? 한꺼번에 촥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 서서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 입장에서 힘들지. 이런 사진이 지금 한 50개니까 망정이지 한 2000개 그러면 어떻게 돼? 2000개가 한꺼번에 촥 나타나려면 컴퓨터 입장에선 죽어나는 일이지. 그렇죠? 여기도 지금 모델들 사진이 있는데 사진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쫙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타나는데 시간이 걸리죠?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도 사진 나타나는데 시간이 걸린단 말이야. 다 깨졌네. 파일명이 다 깨졌어. 이제 지워버려야 되겠다. 예전에 모델들 찍은 사진인데 다 깨졌어. 이런 사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클릭하면 밑에 보이거든? 이 화면 밑에 보이잖아요. 밑에 여기. 클릭할 때마다 밑에 뜨잖아요. 클릭할 때 밑에 뜨잖아. 근데 이게 작으니까 미리 보기 창을 열어놓으면 여기서 보일 거 아니냐 이겠죠. 여기서 이렇게 봐도 되고 이렇게 봐도 되고 보는 건 내 맘이니까 어떻게 볼 거냐 이거지. 알고 보면 되지. 알고 보면. 근데 여기도 큰 아이콘으로 보이고 여기도 미리 보기로 돼 있으면 더 불편하지. 그때 미리 보기 창이 없는 게 편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활용하시는 거예요. 사진이 이제 나타나는 장면들이 있죠. 그렇죠. 이렇게. 예. 얘는 예, 나타난다. 뭐가 다 깨졌어. 깨진 건 아예 복구가 안 되잖아요. 어? 아예 깨진 거는 복구가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삭제를 하잖아요. 삭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삭제해서 이 휴지통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거요. 얘를 휴지통을 비우면 어떨까요? 살릴 수 있다, 못 살린다? 못 살려. 못 살리죠, 여기서는요. 근데 제가 그걸 살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살린 거예요, 그래서. 제 USB 메모리 용량이 꽤나 되는데, 여기 있는 것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돼 갖고 얘가 쫙 사라지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 쫙 사라져요. 그랬더니 여기가 빵으로 되어 있는 거야. 빵. 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복구 프로그램을 갖고 있거든요. 업체에서 쓰는 거. 그걸 가지고 이제 복구를 했어요. 오래 걸려서 복구를 했는데 어떤 거는 100% 복구가 되기도 하지만 아까는 복구는 되는데 내용이 사진이 사라졌잖아요. 사진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 일도 발생을 해요.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폴더 만드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폴더가 뭐예요? 이런 게 폴더지.
그룹을 만들어야지, 그룹을. 안방이라는 폴더. 주방이라는 폴더. 그 주방에 가면 싱크대, 수납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폴더야. 뭐를 보관해 두는 공간을 폴더라 그래요. 폴더는 색깔이 노랗게 나와요. 이렇게. 노랗게 돼 있고, 이거는 뭐다? 이건 파일이에요. 이건 파일이라 그래. 이건 파일이라고 부르고, 이건 폴더라 그래. 폴더는 이메일로 안 가죠. 파일로만 가죠. 아, 폴더를 통째로 보내는 방법이 있어요. 있어요. 예,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떤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폴더에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걸 통째로 보내면 통째 파일 안 가니까 파일로 하나씩 다 끄집어내서 보내려니까. 그렇죠. 이 안에 있는 거를 이렇게 블럭 잡아서 한꺼번에 보내는 불편함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크라우드 같은 경우에, 네이버 크라우드 같은 경우에 폴더체 보내는 기능이 있고요. 그러면 무슨 프로그램 깔아야 돼요. 안 그러면 낱개로씩 보내야 되고. 예, 전자우편 같은 경우, 그래서 저는 전자우편을 보내기 전에 보내려고 하는 거를 압축을 해요. 압축. 예를 들면 얘를 이렇게 블럭 잡아서, 블럭 잡을 때는 여기서 잡으면 이렇게 끌려오니까 안 되고 밖에서부터 올가미 씌우면 돼요. 그렇게 해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압축을 해요. 압축. 그게 압축을 그렇게 하나요? 예. 압축을 하면 얘가 보따리에다 묶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많은 것들이 여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얘를 하나 딱 보내면 되지. 얘를 보내는 거지. 그럼 거기서 또 풀어서 봐야 되겠네. 예,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더블 클릭을 해서 볼 수도 있지만, 그렇죠?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압축을 풀어요. 압축을 풀면 압축이 이제 폴더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있는 걸 더블 클릭을 하면 난리 났네. 깨졌어. 그러니까 복구를 했는데 이렇게 깨져 버렸네. 위험은 좋노. 이건 뭐 원본 데이터가 있으니까 집에. 예. 그리고 주의사항 보세요. 제가 여기 있는 이 사진을, 이 파일을 제가 삭제하려고 딜리트 키를 누르면 휴지통에 버리시겠습니까? 라고 떠요. 그럼 얘 누르면 어떻게 된다? 사라졌죠. 근데 어디가 있다? 걔가 휴지통에 가 있어요. 휴지통에. 그럼 이거를 복원하면 돼요. 얘를 복원하면 다시 얘가 어디로 가 있다? 다시 일로 와요. 다시 또 오나? 원래 자리로 돌아온단 말이야. 그게 시간이 지나도 돼? 그렇게? 네? 시간이 지나도? 네. 비우지만 안 하면, 휴통을 비우지만 안 하면. 그런데 이 USB 메모리에 들어있는 거는요. USB 메모리에 들어있는 거는 제가 삭제를 하잖아요. 여기 있는 걸 삭제를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휴통이 가는 게 아니거든요. 가지 않죠. 바로 삭제가 돼요. USB 메모리는요. 아, 그래서 많이 실패했어. 그렇게 되면 이제 난리 났잖아요. 이 지워진 게 확인이 되면 바로 복구는 돼요. 복구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100% 복구가 가능해요.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그래서 복구 업체다 몇 개면 4일 걸려요. 하나가 삭제됐어도 4일 걸린다고. 오래 걸려요. 오래. 여기 있는 건 다 꽝 됐네. 다 꽝 됐어. 큰일 났네. 집에 없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있는 주소록을 외장할 때 다 담아놓잖아요. 예, 스마트폰에 있는 거를 제가 네이버에도 다 보내놓고 너무 많으니까 따로 엑셀 파일로 만들어서 따로따로 그룹별로 저장해 놓았던 파일인데
집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찾아봐야 돼. 어차피 안 쓰는 주소록이기 때문에 따로 보관해 둔 거니까 뭐 굳이 있는 것도 안 쓰는 판인데요. 뭐 안 쓰는 거는 뭐 쓰겠어요. 이런 것들은 개인 서류들은 제가 중요하니까 다 일일이 테스트 해봤죠. 다 테스트 해봤어. 보이고 이렇게 그림이 얘는 그림이 안 보인다. 보인다. 그림 보이죠 지금요? 이건 안 깨진 거야. 얘는 살아있네. 그렇죠? 예. 여기도 살아있고. 그러면 뭐 사진도 살아있고. 여기 깨졌나? 깨진 게 몇 개 있네. 이건 신경 안 써도 되고 다 보이니까. 아들이 선생님하고 똑같으시네. 아들이 저랑 똑같다고요? 그럼 저랑 똑같지 뭐 옆집 아저씨랑 똑같겠어요? 제 20살 때 사진이에요. 아들이 20살 때? 예. 허허. 대학 입학했을 때. 그때 살이 안 쪘어요. 고등학교 그쵸. 체력이 언제 살쪘냐면은요. 결혼하고 찌셨어요. 아니요. 군대 가기 전에 운동을 했었어요. 학창 시절에 역도를 했었는데 역도하다가 다치니까는 살이 급격히 찌더라고. 그래서 훈련소를 가니까 훈련소 마치고 나서 살이 또 쫙 빠졌어요. 자대 가니까 제대할 때 원위치가 되더라고. 제가 86kg로 군대를 갔어요. 84kg로. 그래서 훈련소에서 한 달 보름 만에 14kg를 빠졌어요. 종일 굴러다니니까 뛰어다니고. 제대할 때 86kg 제대해서 중요한 게 세종문화관 대강당에서 공연하는 것 때문에 체중을 늘렸어요. 한 95kg까지 늘렸는데 노래하는 것 때문에 이제 성악을 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체중을 늘렸는데 그 다음부터는 안 빠지더라고 잘. 그리고 밤에 와서 야식을 많이 먹었어. 30년을 먹었으니. 지금은 더 쪘어요. 지금 많이 나갑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있는 폴더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폴더를 보는데 이 폴더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죠. 이거 이렇게 볼 거냐, 미리 보기 형태로 볼 거냐. 잘로 보이네. 이렇게 미리 보기 형태로 보니까 좋지. 이렇게 볼 거냐, 아니면 그냥 자체를 큰 아이콘으로 볼 거냐, 그때 가서 뭐 자세히 볼 거냐 하는 거는 여러분 판단해야 하시는 거지. 그런데 클릭하면 밑에 조그맣게는 떠요. 밑에 조그맣게 뜨니까 미리 보기로 보셔도 되고 뭐 그냥 보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보시는 거지. 근데 조금 전에 이제 뭐 데이터가 뭐 복구가 안 됐다 됐다 하는 걸 보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특히 사진 자료들은 어떻게 보는 게 가장 좋으냐, 이렇게 보면 하나씩 클릭해서 보기 힘드니까 아이콘을 보면 한꺼번에 다 보일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거 이상 없이 다 살았다 이거지. 그래서 이건가 나 이가 필요해. 그럼 더블 클릭해 보면 크게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확인하는 거죠. 예. 여기에 이게 다 깨졌구나. 파일명이 다 깨졌어. 파일명이. 파일은 다 살아있는데 다 살아있대요. 어차피 뭐 다시 정리하면 되니까. 이렇게 봐서는 모르죠. 큰 아이콘을 보면 그림이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이상이 없다는 거죠. 이것도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 미리 보기 창이 필요할 수도 있고, 큰 아이콘별로 보는 게 편할 수도 있고, 좀 더 아주 더 크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예. 이게 뭐 지금 복원을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림을 전반적으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여행 가서 찍은 사진을 내가 보려고 봤는데 이렇게 보이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고 밑에 있는 걸 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미리 보기 창을 놓고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큰 아이콘을 보면 한꺼번에 쫙 보일 거 아닙니까? 이게 수월하지. 그러니까 보는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내 생활이 달라지는 거야. 편의성이 달라지는 거지. 되어 있는 대로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압축하는 거는 어려운 거는 아닌데 여러분이 압축을 해보셔야 돼요. 압축을 해보셔야 돼요. 압축이 왜 나왔을까요? 압축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우리 그 진공청소기로 압축팩에다가 뭐 이불 같은 거 넣어놓고 나서 공기 쫙 빼놓으면 납작해지잖아요. 그게 뭐냐면 컴퓨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컴퓨터 안에 이 파일 안에는 빈 공간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줄여버리면 돼. 그럼 파일의 크기가 줄어들어요. 그런데 사진, 영상, 오디오들은 이미 압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찍은 사진을 압축해서 보내달래. 압축할 필요가 없어요. 압축되지도 않아요. 사진이나 동영상, 오디오, 음악 같은 거 있죠? 노래 같은 거. 얘네들은 이미 압축돼서 보관되어 있어요. 이미 압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압축할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예를 들면 뭐 아리안글 파일이나 엑셀 파일이나 이런 것들, 파워포인트 파일 같은 거 이런 건 압축해서 보내주면 용량이 줄어들죠. 이때 하나를 압축할 거냐, 여러 개를 하나로 압축할 거냐, 하나를 하나씩 압축할 거냐. 아까 제가 어떻게 했었어요? 이렇게 블럭 잡아서 한꺼번에 압축했잖아요. 압축을 했죠. 근데 중요한 거, 윈도우에서는 압축되어 있는 압축 파일을 압축 해제는 가능은 해요. 누가 압축된 파일을 보내왔어. 여기 지금 압축 파일이 있는 것 같은데 어디지? 여기 압축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압축이 되어 있잖아요. 압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오른쪽 버튼 누르면 압축을 풀 수 있어요. 예. 압축되어 있는 파일에 대한 압축 해제는 가능한데 압축을 직접 하지는 못한다. 누가 압축을 해서 보내달래. 압축을 못한다고. 압축되어 있는 파일을 보내주면 압축을 풀 수는 있어요. 윈도우가. 근데 그걸 다시 압축은 안 해요. 예, 압축을 다시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 압축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돼요. 이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압축 프로그램이 윈집, 알집 이런 거예요. 윈집은 미국 거고 알집은 알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서 우리나라 거고, 알약, 알집 같은 회사 거죠. 그래서 강의실 컴퓨터에, 강사 컴퓨터에는 알집이 깔려 있기 때문에 압축을 할 수도 있고 풀 수도 있고. 여기다 암호도 걸 수 있어요. 암호를 못 맞추면 못 여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요. 압축되어 있는 데이터를 올려놔요. 인터넷상에. 누군가 막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근데 압축을 해제하려고 봤더니 패스워드를 넣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는 사람한테만 알려주는 거지. 예. 패스워드가 1, 2, 3, 4, 5 이런 거는 금방 풀지. 근데 막 복잡하게 암호를 걸어놓으면 못 풀잖아요.
그렇게 해서 압축을 해서 보관해 두는 게 통신, 멀티미디어 얘들 때문에 압축이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자료를 보내달래. 여기 미국인데 서울에다가 자료 좀 보내주시오. 그럼 통신을 통해서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통신이 빠르잖아요. 근데 예전에 전화선을 이용했었을 때는 전화선은 무조건 사용료를 내야 된단 말이야. 3분에 50원, 100원 이렇게 요금을 내야 되니까 용량이 작으면 빨리 갈 거고 요금 덜 낼 거고. 그러니까 압축을 하자. 압축을 하자. 그래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압축을 해서 압축된 거를 보내면 받은 사람이 그거를 풀어서 쓰면 되니까 그렇게. 그리고 멀티미디어 아까 동영상, 영화 파일 같은 거, 뭐 mp3 노래 같은 거, 디카로 찍은 사진 같은 거 이런 애들은 너무나도 용량이 커요. 너무나도 커가지고 일하려면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는 아예 자체를 압축해서 보관해 두자. 이 국제법에 의해서 압축을 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착착 찍잖아요. 찍으면 자동으로 압축돼서 보관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옛날에 캠코더 비디오 테이프 집어넣어서 쓰는 캠코더가 아닌 이상은 컴퓨터로 요즘 동영상 찍잖아요. 디카로도 동영상 찍잖아요. 사진도 찍고 100% 다 압축돼서 저장하는 거예요. 자체가 압축이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카메라나 핸드폰이나 컴퓨터나 압축되어 있는 거를 풀면서 봐야지. 압축을 풀면서 봐야지. 그거는 알아서 해줘요. 기본은 다 깔려 있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그럭저럭 다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잘 하셔야지. 얘는 아직 멀었대. 그럼 일단은 바쁘니까 집에 가서 마저 해야지 뭐. 여기까지만 했으니까 전 집에 가서 마저 해야 되고. 하기 싫으면 포맷해서 쓰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예. 얘를 포맷하면 포맷이 완료됐잖아요. 포맷이 완료됐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이거 압축 얘기 나왔었잖아요. 저 비트라커 썼잖아요. 암호 걸었잖아요. 의미 없어졌어요. 이제는.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요.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 USB 메모리는 암호를 걸어놔서 못 열지만 누군가가 주둔 사람이 포맷을 해서 쓰면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나 제 자료는 못 건들지만 기계는 쓸 수 있지. 장치 자체는 쓸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그 수업 자료 중에 그 저기 북부 여성발전센터에서 관리 활용을 하거든요. 이 강좌하고 우리 새벽반 강좌하고 내용이 거의 같아요. 여기는 3시간 강좌라거든요. 우리 2시간 강좌라니까 제가 중간중간에 꼭 필요한 것만 설명하고 여기는 좀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설명하거든요. 이 강좌를 여러분 재생해서 보시면 더 좋아요. 우리 수업은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설명하는데 여기는 3시간이니까 시간이 좀 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설명을 해요. 공부방에 와서 여기 북부 거 PC 관리 활용 있잖아요. 여기 거. 요걸 보시면은 똑같아요. 어차피 수업 내용 똑같은 겁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이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새벽반 강좌 만들고 나서 북부에다가 똑같은 걸 강좌를 제가 만든 거니까. 그럼 다음 주에는 뭐 이런 거를 사용할 건데, 이런 거 배우는 거 할 건데, 이것도 똑같이 다음 시간에 우리는 이거 할 거니까. 대신 여기는
시콜 갈 것까지 다 설명드리고 우리는 필요한 것만 딱 설명드리고 그렇게 할 거예요.